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6월 16일 화요일 오늘 작전을 수행합니다. 시사특공대장 잭디 인사드립니다. 대원들 모두 모였습니까? 돌격 앞으로! 시사특공대! 자, 오늘도 우리 특공대 입대할 번호 열려 있습니다. 샵 1035, 샵 1035 50원 100원. 또 고릴라 유튜브로 구경하시는 분들 무료로 댓글 달 수 있고요. 이 21대 국회가 제대로 일도 시작하기 전에 이 원구성 단계에서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주호영 대표는 사표를 던졌고요. 미래통합당의 또 중진이죠. 조경태 5선인데 최고위원은 박병석 현재 국회의장을 의장이라고 인정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냥 의원이라고 부르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뭐 서로를 못 믿겠다는 거죠. 나는 못 믿겠다. 여당도 못 믿고 국회의장 당신도 못 믿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못 믿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북한군이 남북 합의로 비무장화가 된 지역에 다시 군을 보내겠다라는 또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나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북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인 겁니다. 못 믿겠어요. 저도 못 믿겠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오늘 우리 특공대원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누굽니까? Imagine Dragons의 Believer, 믿음을 가진 자. 믿습니까? 특공대를 믿습니까? 특공대장 잭디를 믿습니까? You've heard has turned your spirit to a dove. Oh, ooh, your spirit up above. Oh, ooh. 네, 많은 분들의 믿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윤주 대원 미션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양경선님 암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암요라고 했습니다. 약간 그 개신교 특히 개척교회 느낌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믿음을 가진 자, Believer. Imagine Dragons라는 미국의 락 그룹이 부른 노래를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특공대에 대한 믿음 그리고 특공대장 잭디에 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들어보십시오. 믿음을 갖게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이상한 문자가 샵 1035 50원 100원으로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믿음을 맹세하는 문자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분은 뭐야? 유은실 대원. 지난 주말에 저희 언니 꿈에 잭디가 나왔대요. 배경은 학교였고요. 잭디가 언니한테 쪽지를 쥐어주면서 따로 보자고 했다네요. 거짓말. 이런 꿈을 꿨을 리가 없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 샵 1035 50원 100원으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자들도 보낼 수 있습니다. 고릴라 유튜브를 구경하시는 분들은요. 무료로 댓글 달 수 있고요. 자,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우리 정상근 기자와 함께 뉴스 보따리 챙겨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네, 믿는 특공대원님과 함께하는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미션입니까? 네, 문자 하나 소개해드리고 정상근 기자, 아주 믿음직한 기자와 인사드립니다. 9332님께서 잭디 정치쇼부터 잭디한테 홀려서 시사특공대까지 따라왔어요. 잭디 방송을 듣고 있으면 뭔가
부끄러우면서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남편 박자원님 생일을 축하해달라고 했는데 일단 남편분 박자원님 생일 축하드리고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너랑 같이 있으면 뭔가 죄를 짓는 기분인데 자꾸 같이 있고 싶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네, 끄덕끄덕합니까? 네. 참혹한 느낌이죠. 자, 목소리가 나왔으니까 바로 우리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신뢰감 넘치는 우리 기자님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들이 많아요. 그렇죠, 오늘도. 네, 오늘 아침부터 뉴스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북한이 오늘 새벽에 이 비무장지대에 군대를 다시 투입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나. 북한군 총참모부가 오늘 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남북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화된 지역에 군대를 다시 투입할 가능성을 예고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북한이 정확히 어느 곳에 군대를 투입할지는 적시하지 않았는데 이 남북 합의에 따라서 비무장화된 곳이 이 개성공단 그리고 금강산 관광지역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과 이 비무장지대 내 파괴 보존 GP 그리고 9.19 군사합의에 따른 지상, 해상, 공중 완충구역 등에서도 군사활동이 이뤄질 가능성도 낮지만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북한은 이 대대적인 대남전단 살포 계획도 밝혔는데요. 총참모부는 이 각계각층 인민들의 대규모적인 대적 삐라 살포 투쟁을 적극 협조할 때 대한 의견도 접수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총참모부의 이 같은 방침을 앞서 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장이 지난 13일 담화에서 이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라고 밝힌 데 따른 이 후속 조치로 보입니다. 뭐 일종의 명령이었으니까 그 내부 네네. 조직으로만 보자면 명령을 받았으니까 또 입장을 내야 되는 거긴 한데. 그렇죠. 대응 입장을 낸 거죠. 그런데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이런 입장과 관련해서 이 북한군의 동향에 대해서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이 면밀하게 감시 추적하고 있고 또 우리 군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비할 수 있도록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면서 이 9.19 군사합의는 준수돼야 한다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인내심 테스트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네네.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다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직은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이 상임위 반쪽이란 얘기도 있지만 어쨌든 6개 상임위에서 위원장이 결정됐군요. 네, 원래 어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는데 저녁 6시로 미뤄져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합의를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고 네. 이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정당들이 모여서 이 본회의를 연 건데 이 자리에서 선출된 6명의 상임위원장들은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고요. 이 중에는 여야가 가장 강하게 충돌을 했던 이 법제사법위원장도 있었고 여기에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네. 이 더불어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 중 이 추경 처리 등을 위해서 이 급한 상임위부터 운영을 시작하고자 한다라며 이 관련 상임위원장 6개 자리만 선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나머지는 미래통합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겨둔 셈입니다. 하지만 이 법사위를 내준 미래통합당이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서 언제 나머지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좀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한편 이 미래통합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본회의 개최에 반발하면서 이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바깥에서 농성을 했고요. 이 주호영 원내대표만 잠깐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이 항의 차원의 의사진행 발언만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 참석을 해서 협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면서 사퇴하겠다라고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의원들이 만류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통합당의 행보도 주목이 되는데 어제 이 통합당 초선들이 정례 토론회를 통해서 이 때가 되면은 상임위에 들어가서 그 일로서 우리의 역할을 증명해 보이겠다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답답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원구성 단계까지 본격적으로 함께 손잡고 일을 시작하기 전 단계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야당 원내대표가 사표를 던지는 네네. 이 정도의 파행을 보여주고 있군요. 뭘 이 예상해도 그걸 뛰어넘는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자,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 살펴주십시오.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4명이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2,155명이 됐고요. 사망자는 1명 늘어서 278명이 됐습니다. 네. 이 해외 유입 확진자가 13명, 이 지역사회 발생 확진자가 21명이었는데 서울에서만 12명이 나왔고요. 이 경기도 5명, 대전에서 3명, 그리고 인천과 경남에서 각각 2명, 그리고 부산에서 1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우려되는 상황은 이 서울 송파구의 롯데택배 물류센터인데요. 네네. 어제 여기서 일용직 노동자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쿠팡 물류센터처럼 이 집단 감염이 이뤄지는 거 아닌가 아주 굉장히 혼난 적이 있죠 한번. 네,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일용직 노동자가 지금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배우자가 먼저 확진이 됐기 때문에 이 배우자를 통해서 감염이 된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문제는 이 배우자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그 접촉자를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게다가 또 확진자가 증상이 있을 때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다라고 해서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 역학조사 결과 확진자는 지난 8일에 이 가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8일부터 9일까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분은 이 편의점에서 식사를 할 때를 빼고는 일할 때, 뭐 출퇴근할 때 계속 마스크를 썼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일단 방역 당국은 같은 차로 출퇴근한 인력사무소 노동자들을 포함해서 이 150여 명을 검사하고 있고 일단 해당 물류센터는 오늘 오전에 업무를 재개한 상황입니다. 규모를 보니까 지난번 쿠팡 그 물류센터보다 여기가 좀 더 크더라고요. 오히려 규모는. 네,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걱정됩니다. 이거 뭐 아주 그 대규모 확산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또 바람이 있고요. 다음 뉴스 또 들려주시죠. 네, 그 양창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최근에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심의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본인이 냈습니다. 이 양창수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참 많았는데 일단 본인부터 이 해당 사건 관련 피의자 중에 한 명인 이 최지성 이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입니다. 네. 그리고 이 대법관 시절인 지난 2009년 5월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건희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다수 의견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또 최근 칼럼에서는 그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아버지 죄를 아들이 그렇게 다 치러야 되느냐 뭐 이런 논조였어요, 그렇죠? 네, 하지만 아버지의 죄도 묻지 않았다는 거. 그렇죠. 뭐 그런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양창수 위원장의 처남이 이 권호정 삼성 서울병원장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더 커졌었습니다. 이 권호정 병원장은 이 성균관대 의과대학 대학장을 지내고 이 삼성 서울병원 기획실장을 거쳐서 2015년 10월부터 병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뭐 현안 관련해서 뭐 표결에 참여를 하진 않는데 네. 이 회의를 주재할 뿐만 아니라 이 무작위 추첨의 이 구성 과정에도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특정 뭐 지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일부 인사권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본인이 이 사건을 회피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양창수 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이 논의되는 사건의 피의자인 최지성 실장과 오랜 친구 관계다라면서 이번 위원회 회부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다뤄질 사건의 공동 피의자 중 한 사람으로서 이 다른 피의자들과 동일한 소인을 구성하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인적 관계는 회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까지 내렸던 이 뭐 결정이나 판단에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이번에 기피 신청한 거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 논란을 해결한 셈이죠. 네네네. 자, 그다음 뉴스도 참 이거 오래 가네요. 좀 빨리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같은 언론인으로서. 네, 뭐 사실 그렇게 뭐 확인이 어려운 부분이 그러게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시간이 길어지면서 오히려 확인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네. 건입니다. 이 뭐냐면은 이 검언 유착 의혹인데요. 지난 3월에 이 채널A 기자가 감옥에 있는 신라젠 관련 기업인을 찾아가서 그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비위 사실을 말하라 라면서 이 본인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검사장을 알고 있고 이 기업인의 가족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이런 협박을 가한 사실이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네. 이후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채널A가 감찰을 했는데 이 채널A 감찰 결과는 이 부적절한 취재 방식이었지만 이 회사의 개입 그리고 이 검사장과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나왔었고요. 이 검찰의 수사는 아직까지 뭐 이렇다 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어제 MBC 보도에 따르면 그 이미 검찰이 이 해당 기자하고 이 검사장이 그 기자와 통화한 검사장의 네. 신원을 이제 특정을 하고 이 통신사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 기자와 이 검사장이 한 5차례 이상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얘기를 공개를 하지 않았었는데 물론 이제 피의 사실이라 비공개가 원칙이긴 합니다만 네네. 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이 피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또 유포를 해온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통화 사실만으로 이 둘 사이의 공모 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데요. 검찰 측은 MBC에 그 의혹이 제기된 검사장의 실체를 포함해서 이 모든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의문이 남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채널A 기자는 이 자신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전문 수사 자문단에 맡겨달라 이렇게 검찰이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전문 수사자문단은 이 중요 사안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이 검찰총장이 소집하는 자문기구인데 네. 심의 결과는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권고적 효력만 있습니다. 몰랐던 것들이 참 많이 있네요.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걸 정말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 또 하나 배웁니다 우리가. 네. 그동안 아무도 이용하지 못했던 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불법 승계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자라고 해봤자 한 손에 다 꼽혀요. 그렇죠. 이렇게 몇 달 끌 일입니까 이게? 아, 나 진짜 이게 이해가 안 가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도 좀 눈살 찌푸려지는 뉴스예요. 뭡니까? 공군에서 황제 군 생활을 한 사병? 이거 뭐예요? 네, 최근 공군에서 이 재벌아들의 황제 군 생활 논란이 불거졌는데 그 일부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른바 이 황제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의 한 공군 부대 A 상병에 대해서 공군이 이 수사를 군사 경찰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 A 상병은 그 유명 신용평가 그룹 부회장의 아들인데요. 생활관을 혼자 썼고요. 어이고. 그리고 간부에게 빨래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간부한테 사병이. 네, 부사관에게요. 그리고 이 무단외출, 그러니까 탈영 혐의까지 받았는데 이 중에 이 공군 관계자는 그 외출증을 발급받지 않고 부대를 무단 이탈한 혐의, 그러니까 탈영 관련해서 확인이 돼서 군사 경찰이 우선 이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 원인철 공군 참모총장은 국민 신뢰가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다라면서 법과 규정, 절차를 어긴 부분이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 상병은 현재 외부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지난 11일 이 피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청원 휴가를 낸 뒤에 아직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휴가를 간 날이 이 청와대의 관련 사건이 처음으로 그 제기가 된 지 하루 전날이었는데 뭐 어쨌든 아직까지 부대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정하지도 않고 네. 정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정승 기자님 그동안 뭐 뉴스 아주 잘 살펴주셨고요. 우리 그 시사특공대에서 공식적으로 네. 국민 트로트 가수죠. 임영웅 씨 생일을 축하합니다. 시사특공대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웅 히어로 네. 아닙니까? 그 한번 나와주세요, 임영웅 씨. 일단 듣는지부터 여쭤보는 게. 우리 신인 때 임영웅 신인 때 우리 한번 방송 출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잘 되고도 한번 나와야죠 우리가. 임영웅 씨. 팬들이 좀 얘기해 주세요.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노래를 틀더라. 자, 생일 선물로 임영웅 씨 제가 드릴 건 없고요. 돈도 저보다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병장 타이틀 달아드립니다. 이름이 영웅인데 병장만 달아줍니까?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네. 대장입니다. 임영웅 대장 화끈하게 출연 안 하면 조금씩 내려갑니다. 네. 자, 임영웅 씨는 이제 나만 믿어요 들으면서요. 다른 분들 생일도 축하 같이 해드릴게요. 이재은님, 잭디 오늘 30대의 마지막 생일이에요. 잭디 끈적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생일 축하해 주시면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고. 재은 씨, 나 어떻게 해줄까? 생일 축하해요. 재은 씨, 생일 축하해. 편히 걸어가요.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레고.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6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여러분 작전 함께 하고 있습니다. I wanna light the spark that burns in a million hearts. 우리 특공대원님들 2부 3부도 쭉쭉 같이 가실 거죠? 함께 가 주실 거죠? 레고. Take over the world, all in the name of love. 우리 임영웅의 많은 팬들이 아직도 계속 들려달라고 기계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금방 노래 들려드렸어요. 팬분들께 소통합시다. 금방 시사특공대에서 임영웅 씨의 노래가 나갔다라고 뭐 이렇게 저 관계망이 있으면 좀 올려주세요. Show them all. Let's go. 오늘 박보검도 생일이라고 하는데 축하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만, 여기서 그만. 이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알고 보면 뭐 미국의 무슨 상원 의원도 저 생일일 수 있어요. 오늘 다 축하할 수 없어요. Let's go. 자, 참 이런저런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허진회님께서, 우리 허진회대원, 안녕하세요. 저는 오사카에서 회사 다니는 가온이 아빠입니다. 남자분이네요. 아내가 덴마크 다이어트 한다길래 저도 시작했는데 식사 시간이 5분도 안 걸리네요.
미리마 우리 날씬해지자 사랑해. 요거를 에코 넣어서 느끼하게 말해달라고. 남편이 직접 하지 왜 자기 와이프한테 하는 얘기를 나한테 시켜. 미리마 우리 날씬해지자 사랑해.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그서야 때려가 세월이 아요 입안을 흐르고 I'm in my dream 시사 특공대 매주 화요일 2부 3부 노래 속에 담겨있는 역사 그리고 현재의 시대상을 얘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역사인 가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함께하는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최영일 평론가 박연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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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도 여기 올 때는 그래도 좀 한결 편안하고 가벼우시죠?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가슴이 뛰어요.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에요. 아 정말로. 역사인 가요 최고. 그렇습니다. 사실 자기 네. 전공을 하는 거는 이렇게 네. 오래 하다 보면 네. 지쳐요. 그렇죠. 맞아요. 잘할 돈 수도 내고 있지만. 배운 건 재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돈 쓰고 배운 게 재밌다. 아니 저는 진짜 담백하게 일주일 내내 이 시간만 기다린답니다. 아 담백하게. 네. 이런 거짓말쟁이. 전 담백 가게인 줄 알고. 담배가게 노래요.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음악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I get no time. 이 노래 들으시는 곡 1997년 영국 락그룹이죠. 천바완바가 발표한 톱 썸핑이라는 노래입니다. 제목이 좀 어려워도 국내 이 부분은 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축구 팬들이라면 뭐 이 화면 볼 때마다 나오는 노래기도 하고 요즘은 뭐 이제 다른 걸로 바뀌었지만 그렇죠. 실제로 게임 배경음악이기도 했습니다. 축구 게임. 그렇다면 오늘 주제는 축구인가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왠지 이 노래 상관없어 보일 것 같은 저항의 노래 민중가요 운동가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 몰랐는데 오늘 이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원고 작가님이 보낸 정보를 보고 이 톱썸핑이 리버풀 항구 도시잖아요. 이 항만 노동자 이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서 만든 이 노동가요라고 하네요. 맞아요. 가사가 승리할 때 우린 노래하리라. 나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넌 날 다신 억압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걸 좀 골라봤습니다. 의외의 노래긴. 참 놀라운 잘했어요. 반전이죠. 정말 놀라운 네. 반전이에요. 이게 97년에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제 새로운 길을 제시하면서 네. 부두 노동자들을 많이 내보내거든요. 그때 등장하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기도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이 천바완바가 30년 활동을 하면서도 되게 쿨하게 그동안 뭐 나이키, G 등등 맞아요. 이 노래 갖다 쓰겠다는 기업들이 줄을 섰어요. 네네. 얼마든지 쓰게만 해달라. 돈은 원하는 대로 줄 테니까. 결국은 안 돼. 나이키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거 안 돼. G는 군용 엔진 만들어서 안 돼. 하다가 나중에 G의 노래를 쓰게 해주면서 그 돈을 전액 그 반전 단체에 G가 나쁜 짓 하는 걸 반대하는 단체에 기부를 이야, 했어요. 멋있다. 되게 멋진 형들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98년도에는 브리츠 어워드에서 이 노래를 가지고 상을 받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노동당 부수상 그 당시 이름이 존 프레스콧에게 모르겠어요. 얼음 양동이 세례를 합니다. 아, 노동자의 배신자. 와. 노동당인데. 네, 노동당인데 나한테 1억이 있기 없기, 노동자들에게 1억이 있기 없기. 되게 멋진 형아들이에요. 야, 천바완바 저는 장난꾸러기 네. 꾸러기들인 줄 알았더니 아, 찐이구나, 찐. 장난꾸러기 진짜. 맞고요. 그 이 엄중한 노래 와중에 나는 밤새 쉬야를 했어 이 부분을 그런 가수 여자분이 굉장히 네, 네. 진지하게 감미롭게 부르잖아요. 네, 노래가 잘 나오죠. 밤새 쉬야. 아, 근데 저는 참- 팝송의 세계가 좀 네. 이래요. 우리는 그냥 신나는 노래 그러는데 미국은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경우가 맞습니다. 노조를 위한 노래. 맞아요. 우리나라로 맞아요, 치면 뭐 맞아요. 철의 노동자 이런 그런 노래를 거죠. 라이브에서 부르면 열광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 그 유명한 노래인 Born in the USA도 사실은 네. 가사를 잘 뜯어보면 미국을 굉장히 냉소적으로 그렇죠. 비판하는 노래예요. 그렇죠. 마치 미국 찬양가처럼 들리기는 하지만. 유투의 노래도 그렇고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 우리 가요 쪽 중심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좀 지난주하고 이어지는 경향이 있는 게 맞아요. 네. 많은 민중가요, 노동가 이런 것들이
금지곡 아니었습니까 옛날에는? 그럼요. 그 특히 양희은 씨 노래 이런 것들은 시위 현장에서 많이 불렸는데 웬만한 건 다 금지고 정태춘, 박은옥 이 두 분 부부의 노래도 웬만한 건 다 금지고 특히 이 정태춘 씨의 경우에는 이 사전 검열 제도가 위헌이다 해서 위헌 심판을 청구해서 결국은 96년도에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아냅니다. 대한민국 대중가요사의 한 기록을 쓰신 분이죠. 당연한 네.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게 60년대 미국에서 반전 가요들 주로 베트남전 네. 이 전쟁 반대하는 가요들이 있었는데 그 불세출의 두 가수가 여성 가수는 조앤 바이스 존 바이즈. 그리고 남자 가수는 밥 밥 딜런. 딜런. 예, 무려 노벨 문학상을 탄 그러니까요. 노래하는 그런데 음유 시인 시상식에 안 간. 안간. 그렇죠. 네. 그래도 상쾌한 상은 받은. 상은 그래서 받을까 말까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밥 딜런이 이 수상을 거부할 것인가 맞아요. 수용할 것인가 결국은 되게 쿨하게 내가 선약이 있어서 네. 노벨상 시상식에는 못 가겠고 땡큐 땡큐. 영광으로 알게. 그 대신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상금이 한 11억 되거든요. 네,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노래들을 이제 미국에서는 프로테스트 송, 네. 저항 프로테스트. 노래 말 그대로.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도 포크 가요로 그대로 흘러 들어와서 네. 아까 말씀하신 양희은, 김민기 주로 김민기 씨의 노래를 양희은 씨가 그런 불렀는데 경우가 많았죠. 네. 너무 음색이 달라서 음. 같은 아침 이슬인데도 분위기가 달라요. 김민기 버전이 있죠. 네, 있어요, 역시. 있어요. 저는 김민기 씨의 이 낮은 음색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봉우리라는 유명한 노래가 그 노래 있는데 유명하죠. 네. 읍조림. 이게 양희은 씨의 노래로 들으면 이렇게 막 전진 느낌이고 김민기 씨 노래로 들으면 우울한데 사색하게 되는 그 같은 노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그걸 듣는 사람의 느낌도 다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양희은 씨 노래랑 그 제가 지금 한 15년쯤 전인가 저쪽에 그 동대문 쪽에 미싱을 많이 한 미싱이라고 하면 안 재봉틀 되고 뭐 재봉틀 네네네네. 재봉사들이 봉제 많이 공장. 계신 그 동네에서 그 여성 재봉사 그 노동자들이 모여서 하는 콘서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뭐 게 있어요. 이은미 씨 등등 뭐 초대 가수가 많았고 음. 당시에 이제 내빈이 심상정, 나경원, 강금실 뭐 등등 정치인들도. 우리나라의 네. 유력한 정치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근데 같은 노래를 이렇게 즐기는 방식이 딱 그 어떤 힘찬 노래가 나왔을 때 심상정 대표는 팔뚝을 높이 그렇지, 들었습니다. 그렇지. 이렇게 하던 거예요. 하던 거. 옛날에 아니, 하던 거예요. 그게 되게 이렇게 네. 딱딱 맞아요. 근데 이게 음. 팔뚝질이라고 하잖아요. 아, 이게 이 스냅이 딱딱. 근데 강금실, 나경원 두 분은 이렇게 박수를 박수를. 쳤다 손으로. 좌우로. 그렇지. 그분들 고시 공부하느라 또 바빴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뀐 게 이제 프로테스트 송에 네. 지금 현대 당대의 최고 히트곡은 뭘까요? 지금 2020년 네, 요즘이요? 지금 현재 뭐가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아예 이제 음악적 세련도가 높아져서 어. 지난 그 촛불 집회 때 우리가 많이 봤지만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아. Do you hear the people sing in the song the angry man 전 세계적으로. 이제 네. 민중의 노래 해서 이게 지금 홍콩 시위 때도 쓰였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뮤지컬 가수 겸 배우들이 야. 무대에서 쫙 부르는데 이게 소름이 쫙쫙 끼치거든요. 세종문화회관 안에서의 그 노사 관계가 어려웠을 때 그 앞에서 계단에서 이걸 저항의 의미로 돌계단에서. 나와서 부르기도 했었죠. 이게 또 네. 가사는 영어잖아요. 원하고 불어였겠지만. English. 그거를 네. 지난 촛불 집회 때는 한글로 번역을 해서 어허. 이렇게 저 이 악보를 쭉 나눠주기도 했어요. 한글로. 네. 야, 이 무덤에 있는 빅토르 미구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그냥 좋아할 만한 일이기도 하네요. 이렇게까지 또. 몰랐어요. 전 전혀 몰랐습니다. 일단 그 70년대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김민기, 양희은, 정태춘, 네. 박은홍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었는데 80년대로 들어오면서 군부 정권이 굉장히 길어진 상황이잖아요. 50이 들어섰고 네. 이게 어찌 보면은 79년에 이제 민주화의 봄이 오나 보다 네. 했다가 네. 12.12 신군부의 군부 쿠데타로 네. 50이 열리고 육군까지 이어집니다. 80년대 제가 대학에 갔는데 그때는 민중가요가 조금 이제 다양화되고 있었어요. 어허, 들려주시죠. 4.19 때 선배들은 뭘 불렀습니까? 애국가를 불렀어요. 애국가 말고 민중가요가 없잖아요. 이 노래방 책에 노래가 얼마 없었어요 그때는. 노래방이 없었어요. 네, 그 민중가요 네네. 노래 책에 80년대. 없었어요. 네. 근데 아. 그때 이제 그때는 동아리라고도 안 하고 서클이라고 했는데 사회과학 지하 서클 방에 가면 지하 서클. 저희 센터장이 맨날 서클 얘기를 그래, 합니다. 그래. 아이고, 이게 요즘은 센터장님. 서클하면 다크 서클밖에 모르잖아요. 그때는 서클, 서클이 동아리였어요. 서클. 서클 룸에 가면 네. 서울대 노래패가
이 노래들을 묶어서 내기 시작을 하는데 메아리, 그러니까 메아리 1, 메아리 2 이렇게 있고 그때는 이제 정상적으로 판매를 못 해요. 금지곡이니까. 네. 네. 근데 이렇게 그냥 개인이 녹음을 하잖아요. 카세트 테이프에. 그래서 이게 서클룸마다 다 있었는데 그걸 들으면 오 신나는 노래들이 많이 생겼어요. 지금도 부르는 그날이 오면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뭐 아침 신납니까? 이슬 기본. 그렇지. 약간 그렇지. 약간 그 찬송가의 느낌이 있어요. 좀 거룩해 노래가. 되게 좀 약간 합창으로 해야 거룩하잖아요. 돼. 그날이 오면 신나는 느낌은 아닌 거죠. 코러스. 죄송합니다. 네. 아니 20대 때 들으면 신날 수 있어요. 아, 그쵸. 신나게 부르면 신나요. 아, 누구랑 들었느냐가 중요해. 서클룸에 아름이가 있었던 마음이 거지. 있었던. 네네네. 네. 아 그러면. 그때 정희 씨가 있었고. 아, 정희 씨. 정희 씨.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진호랑 결혼했어요. 아 진호하고 네, 같은 아. 서클에.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아 정희 씨. 네. 잘 살고 있나 모르겠다. 그런데 그 메아리 책에 주옥 같은 곡들이 실려 있는 거예요. 네. 뭐 아침 이슬은 히트곡이고 그때 한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한돌. 한돌. 한돌 씨가 지금 여러분은 홀로 아리랑의 작곡자. 이분이 직접 부르기도 해요. 근데 너무 노래를 못해. 어눌하게 불러요. 그러니까 곡 쓰는 거에 비해서. 그때는 김민기 씨보다 더 노래를 못한다. 근데 네. 왠지 그 구수함이 있는. 근데 주로 신영원 씨가 부른 노래 있잖아요. 터. 터. 예. 저 유명한 산맥은 네. 이런 노래들 그리고 이제 백개똥벌레가 네. 제일 이제 유명했죠. 그쵸. 그건 마치 일반 가요처럼 라디오에서도 많이 나오고 또 이 전교조 이 참교육 시절에 학생들이 많이 또 이 개똥벌레를 불렀어요. 아, 전교조. 그런 흐름으로 80년대는 넘어오다가 87년 6월 시민항쟁 이후에 네. 금지곡들이 대부분 풀리면서 이제 음반으로 출시되는데 그때 민중 가수에서 일반 가수의 반열로 뛰어오른 인물이 안치환 씨예요. 아 맞아요. 네. 주로 김남주 시인의 노래라든가 신경림 시인의 노래를 주옥 같은 노래 가사로 이 곡을 썼는데 예를 들면 소금 인형이라든가 네. 뭐 이 우리가 어느 별에서 이건 이 연가처럼 또 이 많이 라디오에서 들려오기도 했었죠. 안치환 씨 노래는 지금은 이 어떤 민중 그 운동하고 없을 때도 신청으로 많이 들어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뭐 무슨 잔을 그 노래 건배였나? 그 노래 뭐였지? 그 잔을 그거는 들어- 최근 곡이에요. 네 최근 곡. 그러니까, 예. 완전 이제 그 우리의 일반 가수로 이제 인생을 위하여 잔을 들어라. 지금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음악을 좀 들어가면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 바위섬, 바위돌 이런 거 아, 있어요. 이거는- 뭘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는 얘기 대학 좀 가요제에 나왔던 곡인데 네. 바윗돌은 이거 이 80년 광주 음. 그 상황에서 정말 초계처럼 쓰러져간 우리의 젊은 영혼들을 위한 곡이에요. 해서 바로 금지곡 딱 됐고요. 네. 바위섬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담았는데 이 노래에 담긴 의미를 김원중 씨는 뒤늦게 얘기했어요. 이거 사실은 이 80년 광주를 이제 이 기린 곡이다. 그래서 사실은 금지곡이 안 됐다가 최근에야 그 비사가 알려지게 된 거죠. 사실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이 곡을 만들게 된 취지를 얘기하자마자 금지곡이 네. 인터뷰 됐었죠. 처음에 네. 금지곡 안 됐다가 맞아요. 알려지자마자 바로 금지곡이 광탈. 됐어요. 상 탔어요. 바윗돌. 상도 네, 봤던 기억이 맞아요. 납니다. 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학교 다니면서 이 운동했던 얘기들 추억담을 올리고 아, 있습니다. 4182님께서는 민중가요 얘기를 듣고 있으니 꽃다지 이 바위처럼이 생각나네요. 아, 바위처럼. 대학 4년, 군대 3년, 대학원 2년, 도합 9년 동안 들었던 민중가요. 수많은 민중가요들 중 제가 꼽는 최고의 민중가요다. 새내기 3종 세트. 바위처럼 이물 위한 하고 행진곡. 이물 위한 행진곡 철의 노동자. 아니 이 바위처럼이 가장 좀 파퓰러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율동과 율동도 있어요. 함께 경쾌하고. 바위처럼. 그래서 이게 네. 응답하라 1994에 등장해서 엄청나게 향수몰이를 했어요. 네. 바위처럼을 막 이렇게 부르는 캠퍼스의 장면이 여러 번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때는 노차싸. 퀴즈 아카데미 기억하실지 네, 모르겠어요. 퀴즈 아카데미. 거기서 엔딩송에 노차싸의 노래가 나왔었거든요. 일요일이 다가는 소리. 그게 일요일 저녁 다가는 5시쯤에 어떤 상황이 거기 묘사가 되는데 그 퀴즈 아카데미가 대학생들이 나와서 퀴즈를 풀어서 그 뭐 세계 여행도 보내주고 뭐 이런 맞아요, 프로그램이었죠. 꼭 맞아요. 나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안 나가셨어요? 그 제대하니까 프로그램에 없어졌더라고. 군대 있을 인기가 때 공부를 막 했는데 제대하니까 없어졌어요. 아, 책 있었어요. 책도 있었고 인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그 시그널을 맨 마지막에 퀴즈 아카데미로 이렇게 끝나는 그 시그널을 이정석 씨가 불렀어요. 이정석 씨. 첫눈이 온다고요. 네, 네, 그 네. 이정석 씨가 부르고 맞아요.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달과 600냥, 그 여름 팀명, 사냥, 팀명, 팀명. 여름 사냥. 여름 사냥, 아, 여름 추억 돋네요. 여름 사냥은 네. 양복 모델도 했고요. 맞아, 인기 네. 많았어요. 아니, 제가 그분은- 제일 노렸던 나중에 거는 사업해가지고 나중에 어. 그 타 방송국의 퀴즈 프로그램 MC도 했어요. 맞아, 네, 맞아, 네, 네. 기억납니다. 저는 이 그 커플로 나왔는데 천사와 악마라고. 기억나는 나도 것 제대하면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둘이 저기 나갈 테야. 일단 거기서 망했네요. 네. 없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제대만 하고 그 뒤에 일들은 안 되네요. 네네네. 저 사실 뭐 이거 딴 얘기 갑자기 빠졌습니다. 네. 근데 그 퀴즈 아카데미도 있지만 그 전에 장학 퀴즈도 있었잖아요. 장학 네. 퀴즈는 저 중고등학교 아 때. 그게 또 요렇게 이어져요. 장학 퀴즈 때 그 보조 연출을 했던 분이 주철환 주철환 PD인데 PD, 그 유명한. 그분이 무럭무럭 자라서 퀴즈 아카데미 많이 PD가 들지. 되고 예. 거기에 나왔던 여름 사냥을 캐스팅해서 음. 그 옆방송 저기 5 방송국 네, 사장일 그렇죠, 때 그렇죠. 그분을 퀴즈 아카데미 출신의 그분을 MC로 아, 발탁을 아. 합니다. 그 차인태 앵커. 차인태 앵커. 아. 이 그 장학 퀴즈 시그널은 참 특별한 관악기를 썼어요. 홀이에요, 홀은. 맞아요. 그거는 밖에서 PD가 그만 좀 하라. 아, 예. 어디까지 갈 거냐고 아, 지금. 지금 얘기한 거는 이게 퀴즈 프로그램이고 네. 민중가요는 아니에요. 아니 민중가요로 돌아와. 거기에 나왔던 그 엔딩송을 부른 노차사가 그 민중가요계 엑소급이에요. 이렇게 이어집니까? 노래를 아, 네 맞아요. 노래를 감동받았어요. 찾는 사람들 사계 빨간 꽃 노란 꽃 꽃밭 가득 이야. 피었네. 네. 그러니까 이 이래서 박연미 하는 거예요. 꽃다지가 아까 하나가 서울대 노래패 메아리, 한돌, 김민기의 노래를 쭉 정리해낸 팀이 있고 어허. 새벽이라는 노래패가 새벽. 꽃다지를 노차사를 만든 거예요. 노차사를. 전신인 거네요. 네네. 노차사에. 그래서 노차사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계 같은 게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그 안에 숨어있던 노래 중에 뭐 광야에서 김광석 씨가 부르면서 아주 막 절규하는 노래가 됐고 이 노래방에서 광야에서는 뭐 엔딩송으로 18번이 됐었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위처럼도 있지만 또 소라 소라 푸른 소라. 아, 그 노래도 뭐. 저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그건 제일 모르겠어요. 좋아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 세상 불러봐 어디에나 이 세상 어디에나 태양이 비치듯이 알겠다.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아, 맞아요. 있다는 것을 아니 지금 가사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외웠어요. 기자가 그냥 다 머릿속에 아직도 있네요. 네. 옛날 아니에요? 되게 옛날인데 저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약간 신봉사 눈 뜨이고 사오정 귀가 열린 느낌이었어요. 아 행복이 케바케가 아니고 권리구나. 그렇지. 그 생각을 처음 했거든요. 그때 제가 되게 불행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90년대. 선배 자취방으로 들어가는 거죠. 점점. 아 저에게도 화양연화와 재현 선배가 있었답니다. 재현 선배 지금 뭐 하나요? 재현 선배 글쎄요. 행방묘연. 행방묘연. 잘 살고 계시길. 살고 계시겠지. 야 민중가요 듣던 그 시절. 네. 자 이제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대체 이 수많은 노래 중에 뭘 들을까 한데 요 조이는 맛이 또 방송의 스킬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문자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정재환님께서 연미 누나 저랑 비슷한 또래인데 20대인 줄 알았는데 연륜이 낸 토크 듣고 깜짝 놀랐어요라고. 아니 전에 들었어요. 구전동화 이런 거 아시죠? 아. 저희 집에 학업을 멀리하고 노래를 좋아하는 고모 삼촌이 무려 6명이 알겠습니다. 있었답니다. 아니 구전동화 얘기하니까 제가 최초로 들었던 민중가요는 할머니가 불러주셨는데 할머니가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아 그것도 민중가요라고 하셨죠. 녹두밭에 녹두밭에 앉지 마라. 아. 녹두꽃이 녹두장군.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음. 되게 구슬픈 이게 네. 구전 민요인데 이게 녹두장군 전봉준이 잡혀가는 것을 노래한. 노래한 그 구한말 민중가요라는 거죠. 그 박연미 씨 네. 20대인 줄 알았다는 이 정재원 씨 영창에 있거든요. 꺼내 듭니까 맙니까? 아니 그냥 두세요. 아이고. 아니 근데 일단 둬봐봐요. 알겠습니다. 의외네요. 네. 왜요? 더 나올 것 같아서.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골라본 노래는 꽃다지 바위처럼입니다. 와우. 듣고 3부로 넘어갈게요. 시사 특공대.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6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생방송으로 두 분의 특공대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박연미 기자 그리고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어요. 시사 특공대. 자
오늘 참 이 주제가 이렇게 그 반향이라고 보통 그러죠. 많은 반응을 이끌어낼 줄은 몰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 눈물이 난다, 절로 흐른다, 옛날 생각나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폭발적이에요. 울지 마. 두 분도 같이 돌아가면서 우리 네. 이 시청자분들이 어. 저부터 하나 해볼게요. 3231님께서 이 장학 퀴즈 시그널 음악 홀은 아니고 트럼펫입니다. 네. 하이든 트럼펫 협주곡 사막장이랍니다. 저는 제가 잘못해서 남미님 지적해 주신 거 꼭 정정해야죠. 18번이라고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 일본식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맞습니다. 옛날 사람이라 애창곡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애창곡. 네. 저도 하나 읽어야 돼. 제 눈이 어두워가지고. 모니터를 가져가. 자, 여기 나오는 노래 제가 갓. 왜 다 하는 걸까요? 40대 클래스. 알겠습니다. 유니조이 2244번 시사특공대 이러다 달 뒷면도 가겠어요. Dark Side of the Moon. 네. 네, 한번 가봅시다 우리 다리 뒷면으로. 저도 지금 많은 그 문자들을 또 보고 있는데 이회정대원 바위처럼을 라디오에서 듣다니 신기하네요. 그리고 4182님도 라디오에서 바위처럼을 듣다니 감격스럽네요. 정말 I 드물게 love you so 틀죠. much. 정말 드물게 이래서 틀어요. 이제익 하는구나. 사실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허를 찌르네. 허를 찔러. 아니 율동도 안 해봤어요? 아니 배우긴 배웠죠. 나가서 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연습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연히 했죠. 그 있어요. 저 입구역 가면은 큰 중국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 아니. 다 배우고 했어요. 아니 저기서 하잖아. 아크로폴리스에 모여서 하두 셋넷 둘두 그러니까 셋넷. 교내에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아, 그렇지, 직접 그렇지. 가야죠. 맞아요. 실행이 됐을 현장으로. 때 이 행- 나는 의미가 가투를 있는 가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가투 그게- 가투. 야, 옛날 가투. 80년대 가투 살벌했어. 농아를 가보지 않았다. 누구 이런. 그렇죠. 야학도 안 해보고. 하지만 박연미 씨는 저보다 좀 몇 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네. 야학 경험이 있죠. 저는 3종 세트 다 해봤죠. 오. 가투, 농알, 약. 안 그래 거의 보이는데. 마무리 수순. 그렇죠. 어. 안 그래 보이게 제가 되게 그런 관심 없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때부터 주식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식도 했어요. 그때. 걸프전 발발했을 때 주식해서 돈 벌었어요. 야. 네. 90년대인데 그 진짜. 90년대로 넘어오면서 네. 90년대 중반부터는 뭐 학생 운동이나 네. 학내 활동은 잦아들어요. 많이 줄었죠.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제가 이 민중가요 맥락을 이야기하면 엄청난 또 지금 우리가 꽃다지 뭐 메아리 새벽 얘기했는데 네. 엄청난 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천지인이라는 팀인데 천지인. 밴드예요. 근데 무한궤도 못지않게 밴드로 엄청난 사운드를 구사하면서 지금 이제 제가 얘기하면 아마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혁명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혁명. 명태라는 노래가 있어요. 명태. 노래가 다 뮤지컬 같아요. 밴드곡인데. 근데 이 팀이 가장 히트한 곡은 오히려 포크의 명맥을 잇는 통기타 하나로 부를 수 있는 청계천 팔가라는 기가 막힌 서정적인 곡이 있어요. 혹시 밖에서 한번 준비되면 청계천 네. 팔가란 노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눈물 네, 뚝뚝 좀 떨어지는 찾아보십시오. 노래. 저는 네. 모르는 노래인데. 소주 마시면 늘 막걸리와 함께 부르는 노래인데 요게 그래도 가장 히트해서 이건 라디오에서 한두 번씩 내가 들어봄직하다. 하지만 이제 이 천지는 밴드예요. 근데 이 곡이 가장 의외로 히트를 했다. 네. 천지인이라는 밴드. 바람불도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들 이렇게 되는 노래거든요. 박인미 기자도 안 해요 이 노래. 맞아. 대단합니다. 자 이제 준비됐다고 하니까 실제로 좀 들어보고 한번 가죠. 들어보시죠. 우리 뭐 바위처럼도 들었는데 뭘 못 듣겠습니까? 그럼요. 자 잠시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청계천 팔가 천지인의 노래입니다. 참 멋있네요 노래. 네. 서정적이고 이 너무 가사 좋네요. 끝에 이 비참한 우리 네. 가난한 사랑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이게 항상 농알이나 아니면 거기서 지금은 뭐 안 쓰는 표현인데요. 생활총화라는 걸 해요. 아침 저녁으로 맞아요. 할 때 저녁을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의 그 사업이 잘 되었느냐 생활총화를 할 때 마무리로 기타를 제일 잘 치는 선배가 기타를 통기타를 치면 치면서 그때 다 같이 부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던 야학에서도 항상 하루를 마무리하던 그런 노래였어요. 저희 때는 나중에 막걸리가 한 잔씩 쫙 돌면서 이걸 하면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기서 다 울어요. 네. 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정말. 지금도 사실 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자리를 잃으신 많은 분들 또 이 네.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 부의 불평등이 더 가속화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네. 없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도 고통을 와닿네.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 노래 가사를 들으면 그래서 가난해도 이자가 붙는다 그 말이 경제 기자 하는 내내 굉장히 가슴에 남더라고요. 가난은 이자가 복리로 붙는다. 네. 알겠습니다. 자, 웃긴 얘기 문자 하나만 더 읽고 광고 듣고 올게요. 555님께서 잘 듣고 있다고 예전 같았으면 모두 닭장차에 실려갈 사람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끌려갑니다. 자, 하지만 뭐 시대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네요. 광고 듣고 다시 닭장차에 실려갈 법한 이야기들 나눠봅니다. 12시에 만나는 시사테인먼트.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야, 우리 최영일 평론가 때문에 시사특공대에서 천지인의 청계천팔가가 청계천팔가 나가다니.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좀 의미 있는 문자가 들어온 게 있네요. 소개해 주시죠. 하나. 이 1024님 최영일 평론가 얘기처럼 소주 한 잔 생각나게 하는 노래인데 대장 내시경이 예정되어 못 마시는 게 아쉽네요. 아니 내일 모레 마시면 되죠. 아니 심심한 그래. 위로를 전합니다. 아, 그래요. 이 소주 필링은 또 필링이 빡 왔을 때 먹어야 돼요. 먹어줘야 되거든요. 오늘 금식하셔야 되는 그럼 거예요. 그럼요. 지나가면 또 안 와요, 금방. 그래요. 소주엔 통닭인데 참. 자, 이번 그 네. 대장 내시경 끝나고 드시라고 에너지 바 드립니다. 네. 에너지 바. 내일 또 따로 들으세요. 뭐 찾으면 요새 노래 다 그래요. 나오니까. 내일은 내일의 소주가 뜨니까요. 그럼요. 네. 내일은 소주가 따집니다. 그리고 우리 아침 일찍 고현준의 오. 뉴스 브리핑 진행하고 있는 뭐 아주 탁월한 시사 진행자죠. 고유부 고현준입니다. 청계천팔가라니 역시 시사특공대하고 또 이분 6시에 라디오를 해서 전 네. 이 시간에 주무실 줄 알았는데 이걸 또 듣고 계시네요. 부지런하다 산업일꾼. 아직 건강합니다. 아직 노안도 없고 이도 다 자기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노안도 없고. 이 다 자기 거고. 아, 그렇군요. 그럼 훌륭하죠. 네. 자, 그리고 지금 오늘 전 사실은 저희 스태프들하고 이 주제를 정하면서 이렇게 반응이 좋을 줄 상상도 걱정했죠. 못했는데 어휴. 걱정했었어요, 네. 솔직히. 근데 이진경님 세 분 빈활 아세요? 저는 철거 지역 빈민운동 동아리 활동 4년 했어요. 네네. 농활, 빈활, 야학 다 해보고 지금은 귀농 10년차 농부랍니다. 농부가 되셨구나. 특공하고 이제 특공 대원이라고. 진짜 정말. 이 시대를 다 꿰뚫고 이진경님. 보통 이진경 야학이 빈화를 겸해요. 왜냐하면 야학이 들어설 만한 동네가 그런 대부분. 동네이기 때문에 저도 제가 있었던 야학도 거의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였거든요. 철거민 결국은 나중에 철거되고 그 영화에 나오는 상황 있잖아요. 철거되고 뭐 방화 등등으로 소실되고 강제 이전되고 지금은 거기가 그 새로 한국에 정착한 해외에서 오신 신부들에게 한국말 가르쳐주는 학교로 변모했습니다. 네, 이미 그 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사실 맞아요. 연예인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옛날 그 봉천동 일대라든지 맞아요. 네. 난곡 이쪽이 상계동. 뭐 상계동 네. 전부 이제 그런 88 지역이었는데 올림픽 때 철거된 그 맞아요. 상계동 올림픽이라는 맞아요. 다큐멘터리도 있었어요. 그 영화도 좋았어요. 근데 이분 귀농하셨다는 얘기 들으니까 결국 이 순수한 학생운동 그러니까. 초심을 이루신 분인 게 그때 네. 우리가 시문의 상록수 이런 걸 읽으면서 하지만 브나로드 운동, 브나로드 민중 근데 속으로 요거는 이제 그 서울 학생들 아. 오리지널 그 로컬들의 마인드고요. 어. 시골에서 내가 어떻게 서울에 올라왔는데 전 절대로 귀농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서울에 꿋꿋하게 커피숍 많은 동네에 살겠습니다. 아, 네. 좋아요. 그 대학생 네. 때 이런 이 사회운동도 뭐 그때는 노동운동이라고 좀 한정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투신하고 이런 많은 친구들이 항상 그 딜레마를 겪는 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 학교 밖으로 나가고 네. 이 자본주의 전선으로 투입될 지경이 오면 이게 사실 상충되는 거잖아요. 네, 자본주의 그렇죠. 시스템하고는. 그리고 보통 그런 친구들이 학점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게요. 그러면서 네. 후회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히 그런데 많죠.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000년대로 넘어와서 네. 학생운동 필요 없고 민주화 다 됐고 뭐 그때 이제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네. 2002년 우리 한일월드컵 하고 그러는데 민중가요 얘기를 하니까 요거 21세기의 민중가요 제가 세 곡만 얘기하고 싶은 게 떠올라서 네, 뭐 있습니까? 하나는 MC 스나이퍼가 소라 소라 푸른 소라를 랩으로 이 편곡해서 불러요. 네네. 근데 이때 정통 민중가요 가수분들에게 정말 혼나요. 이제 노래를 이렇게 망치냐?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힙합 감성의 민중가요의 시도였고 그 다음에 싸이도 민중가요를 불러요. 아, 뭐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트리뷰트 앨범에 나오는 건데 네. 김남주 시인의 시로 만든 노래를 어. 싸이가 부른 게 있어요. 저 하늘이 시험가 뭐 하늘 노래예요. 어허. 그리고 또 하는 이제 윤도현 씨가 이 민중가요, 노동가요를 리메이크해요. 이 땅에 살기 위하여. 이걸 락 버전으로 만드는데 기가 막히고 제가 정말 놀란 건 이게 마지막인데 21세기의 민중가요는 이거구나. 그 이 국정농단 때 네. 이대생 시위로 시작이 돼요. 근데 마스크를 하고 경찰들과 강의실에서 대치한 이화여대 대학생들이 네네. 이 노래를 네. 운동가요로 불러요. 소녀시대죠. 다만세.
다시 만난 세계. 야. 그래서 소녀시대의 노래가 네. 저항가요가 되는 시대가 왔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음. 거기에 담긴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그 시위 방식은 업사이드 다운이었고 그 안무 자체가 앞발차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존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장벽들에 대한 도전이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형태는 달라졌지만 잘못된 구습에 대해서 저항한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 노래가 담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보면 그 랩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멈블이라고 해서 이렇게 웅얼웅얼하면서 하는 그 랩 장르가 안에도 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또 뭐 급식이들의 읊조림이다 이렇게 폄하하는 세력들도 있습니다만 잘 들어보면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요 단절된 세대의 고민 또 담겨 있기도 해요. 또 다른 방식의 저항 가요일 수 있죠. 그래요. 이 사실 광주를 저희가 네. 겪으면서 또 민중가요도 조금 변화가 찾아왔었고 제일 중요한 걸 얘기를 안 했네요. 찾아왔습니다. 그 사실 같은 이 군부지만 우리 왜 해 뜨기 직전에 제일 어둡다고 네. 전두환 정권의 그 이 탄압은 정말 말도 못했잖아요. 80년대 그랬죠, 때는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80대 중후반 되면서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딱 최영일 맞아요. 평론가가 대학 가던 시절 실제로 8호 학번. 캠퍼스와 거리를 네. 누비던 네, 시절 네. 아닙니까? 기억나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나? 80년대 그러니까 중후반의 이 85년에 대학 들어가서 처음에 그 독일의 언론에 나왔던 비디오로 만든 영화 1987의 강동원 씨가 네네. 김태리 씨에게 보여주던 광주의 영상을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았고 86년에 87년 이전에 86년에 인천에서 5.3 인천 사태라는 게 터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이 언론은 사태라고 불렀지만 5.3 인천 항쟁. 그때 뭐라 그랬냐면 평민당 인천 이 당사가 이 오픈되는 날 시민들이 모여서 거기에 이제 엄청난 그 노동자 조직, 학생운동 조직이 다 모여서 거기서 대규모 집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엄청난 또 경찰, 전투 경찰들이 투입이 돼요. 그때 등장한 구호가 있어요. 인천을 해방구로. 근데 이제 다음 날 언론에 해방구 이거는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그때 또 이제 이념 탄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겨울에 제 기억 생생한 게 대학 시절에 권인숙 양 성고문 사건이 맞습니다. 터지고 네네. 부천서에서 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겨울을 지내면서 바로 박종철 씨 고문치사 사건이 터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 시민항쟁이 이제 네. 터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제가 대학교 1, 2, 3학년 때 정신없이 겪으면서 진짜 이 노래들을 매일 불렀던 야, 기억이 나요. 노래도 노래지만 그 1987에 영화 봤을 때 정말 뭐 음. 감흥이 장난이 아니었겠습니다. 영화를 봤을 때 감흥이 장난이 아닌 게 이게 그 레미제라블 프랑스 대혁명을 무대 위에 올려놨잖아요. 네. 내가 겪었던 87년 상황에 한 10분의 1로 축소해 놓은 영상이다. 네. 군중도 훨씬 더 동원을 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정태춘, 박은옥 씨의 노래들이 맞아요. 그 민중과 함께 했었죠. 네, 그래서 정태춘 박은옥이 반짝였죠. 92년 장마 종로에서 사실은 일반적으로 종로에서 하면 5월의 종로에서를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노래는 92년 버전, 5월의 종로에서는 93년 버전인데 같은 종로를 보는 시선이 그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시기였고요. 80년대가 어느 정도로 어목했냐면 89년에 문교부가 전국 교육청에 하달한 그 지침을 보면 전교조 교사 식별법이라는 게 있어요. 촌지를 받지 않는 교사, 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상담을 많이 하는 교사, 지나치게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 자율성과 창의성을 추구하는 교사, 학원들, 직원회의에서 원리 원칙을 따지는 교사,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은 교사는 전교조일 가능성이 있으니 색출하라. 그 기준에 맞는 교사 최고의 교사인데 사실. 그러니까요. 그 시절이 바로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90년대에 이 정태춘 씨가 전교조의 그 적극적인 운동과 결합하는 계기가 됩니다. 지금 노래가 흐르고 있어요. 흐르고 있습니다. 정태춘의 장마 종로에서 맞아요. 흐르고 있는데 저는 전교조 할 때 이주성 기억이 있습니다. 그 80년 후 90년 91년 이때쯤 됐을 것 같은데 중학교 때인데 김미정 선생님이라고 저희 그 반부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완전 전교조였어요. 근데 제가 저를 갑자기 어느 날 근데 그분의 그 낭랑한 영어 발음과 아름다운 미모에 저는 현혹되어서 그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분이 가잔 대로 다 갔죠.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저를 데리고 대학교에 한번 놀러 가보자는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가본 대학 캠퍼스인데 한양대학교 대학 캠퍼스를 갔는데 네네네. 가자마자 그냥 얼어붙었어요. 중학생, 중학교 행당동에 꼬마가. 가서 이 깃발들이 휘날리는 장면을 처음 봤거든요. 태어나서 깃발들이 막 휘날리는데 몇 년도?
89년, 90년 뭐요? 80년 그때가 노동자 투쟁이 최고조였던 때예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 얼어붙어서 이제 정교조 집회를 저랑 같이 이제 구경시켜 준 거예요. 구경시켜줬는데 그 눈물이 계속 나요. 왜냐하면 무서웠어. 아 이거 뭐 엄마가 가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감동이라 똥멍청이 막 이러면서 네. 그랬는데 선생님은 제가 흘린 눈물이 이제 이 감동인지 알고. 교화의 눈물로 벅참인 줄 깨닫고 알고. 우리 제이기가 오늘 깨달은 게 너무 많구나라고. 선생님이 선행학습을 너무 일찍 하셨다. 그냥 무서워서 네. 울었는데. 그 당시가 그 탤런트 권혜율 씨가 서울예전에서 학생회장 할 때 깃발을 다 뺏겨가지고 깃발을. 냉면 게시를 들고 뛰어가는 냉면 게시 빨간 깃발. 야 지금도 이 무슨 빨간색 하얀 네. 아니 뭔가 친구들의 피냉면 나를 이런 거 따르라 이게 필요한데 뺏긴 거예요 정경들한테. 나 제 동생이 서울예전 나와서 이게 서울예전에 구전동화로 내려온 얘기입니다. 냉면 게시. 자, 이제 그 아까 최영일 평론가 생생하게 전해줬던 80년대 중후반 정말 그 네. 뜨거운 학생 운동의 분위기를 전해줬는데 너무 안타깝게 결과적으로는 다시 군부 정권이 이어집니다. 60으로 이어지죠. 네. 6.29까지는 참 흐름이 6.29까지 좋았는데 승리라고 선언하고 네. 그때 이 시민들의 집회는 해산했는데 안심했어요. 그 해에 개헌까지도 있었어요. 네. 좋았어요. 대통령 직선제 성취 뭐 우선 급한 대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이게 결국은 그 민주화 세력이 둘로 나눠지면서 단일화에 실패하죠. 네. 후보 단일화에. 그리고 이제 결국은 민정당 총재였던 네. 노태우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서 6.0이 열리는 안타까운 현상이 벌어져요. 그때 학생들은 너무 참담했겠어요. 왜냐하면 이 5.18이 또 이 가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6.29 선언까지 딱 보고 부모님들이 이때 걱정을 해서 우리 아이 어떻게 되는 거지? 군대에 막 보냈어요. 7월 1일에 공군 입대를 했는데 들어가서 훈련소에서 너무 화났던 게 직속상관 쭉 외우는데 맨 위에 대통령 전두환이야. 근데 그 다음에 선거가 있었어. 그 다음에 대통령 노태우야. 직속상관이. 네. 그리고 이제 90년에 제대하는데 저의 3년 군 생활은 허탈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90년대로 접어들고 그래도 이제 문민정부로 바꾸고 네. 났을 때 지금 박연미 기자가 이제 그렇죠. 대학교에 그렇죠. 들어가고 그래서 아유, 좋을 때 그때 대학 아주 갔네요. 충격적으로 들었던 노래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아. 꽃다지 1집에 있는 맞아, 노래인데요. 꽃다지. 서울에서 평양까지 택시 요금이 5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 가사 나오거든요. 지금은 훨씬 더 나와요. 지금은 그때, 비쌉니다만 그때 기준으로 5만 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평양까지 직선 거리로 한 200km 정도 되거든요. 지금은 훨씬 비싸겠습니다만 야, 그 정도 거리였구나 갈수 라는 있는 걸 거리였구나. 처음 알았죠. 정서적으로는 평양이라는 곳은 너무 멀리 있었으니까. 그렇죠. 독도보다 더 먼 줄 평양은 알았죠. 뭐 사랑과 우정 사이 사당보다 먼 의정부보다 가까운도 아닌 진짜 부끄럽다. 우리 저 애청자 같았으면 바로 영상 보내는 건데 이런 애들이 잠깐 뭐. 갖다 나올까요? 보내라. 꽃다지 노래 중에 이제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네. 이런 노래들은 사실 7, 80년대하고는 결이 되게 다르잖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민중가요들도 그렇고. 근데 그때 아까 정교조 얘기하셨지만 영화들이 뭐 닫힌 철문을 열며 또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런 이제 참교육에 대한 좀 전환적인 이 영화들도 나오고 하면서 노래들의 분위기가 밝아졌어요.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이미연 씨, 김보성 씨. 그러네요. 진짜 그 영화들. 이미연 씨가 커피인 줄 알고 보약을 맨날 타서 먹었잖아요. 잠 안 오는 보약을. 정말. 그래서 너가 커피를 좋아하는 것 같아서 타왔어 했는데 나 커피 안 마셔. 네. 추억담들이 끝도 없이 올라오는데 간만에 이 이름 한번 꺼내 봅니다. 5803님. 과거 철거민들의 대부라고 불리셨던 고 재정구 의원이 문득 재정구 의원. 생각나는군요. 막사이사이상을 받으셨죠. 네네, 정말 존경했고 또 좋아하던 분이셨는데 너무 일찍 고인이 된 게 안타깝습니다. 김근태 의원님도 김근태 생각이 의원도 나네요. 있죠. 네, 그 고문 때문에 한여름에도 발이 시려워서 네. 양말을 못 벗으셨다는 맞아요. 말씀을 제가 뵀을 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그 노동가요, 민중가요의 역사를 한번 훑어봤는데 최대한 저희가 거슬리지 않게 압축해서. 재밌게 해드리려고 네. 노력을 했는데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시간이 아쉽네요. 다음에 한번 또 해요. 다음에. 네, 그렇죠. 너무 압축해서 했죠. 오늘 못 들었던 노래가 일주일 많아요. 내내 올 수도 있는데 저 요새 한가하거든요. 데일리도 가능. 네. 그 다른 분들도 먹고 살아야죠. 그래. 그럴까요? 독과점은 자, 안 돼. 우리 밖에서 노래 두 곡을 준비해줬습니다. 네. 예, 노차 사이 사계 있고요. 그 다음에 컬투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도 있는데 제가 컬투 노래를 틀면 또 이거 뭐 인맥이
얘기다 이런 얘기. 그렇지. 우리 사계 듣겠습니다. 좋아요. 노차사이 사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 버전 아니죠? 원곡이죠? 그래요. 두 분은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사 특공대 4부로 이어집니다. 나비 담장 위에 날아도 Kingston massive, who ready? London massive, who ready? You ready? Trinidad massive, who ready? Are you ready? African massive, ready? 준비됐습니까? 갑니다. 네, 이제 시사 특공대 6월 16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특공대장 잭디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광준 대원 중국 출장 와서 호텔 격리 5일 차입니다. 시사 특공대 덕에 잘 버티고 있습니다. 하하, 참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광준 씨, 뭐 옛날에 이런 표현 참 많이 썼습니다. 뭐 수출력군이다 표현 많이 썼는데 우리 광준 씨 격리하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신다고 커피 쿠폰 하나 날려드리겠습니다. 광준님께 커피 쿠폰. 1082 대원님, 영업사원은 신랑 따라 나와서 계속 차에서 대기 중이에요. 날씨는 너무 덥고 심심해서 그러네요. 배도 고파요. 자, 우리 특공대원 1082님께는 에너지 받드립니다. 에너지! Give me some energy! 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와서 여러분과 퀴즈 한번 풀어봅니다. 특공대 리서치 시간인데요. 퀴즈도 있습니다. 연상 퀴즈 몇 가지 연상될 만한 그 단어들을 툭툭 제가 던지는데요. 쭉 듣다가 왠지 정답 이거 같다 딱 구르시면 바로 상품이 날아가는 그 코너가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신청하실 번호 샵 1035 50원 100원입니다. 광고 렛츠고.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화요일 시사특공대 4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특공대 리서치 or 특공대 리서치. 자, 지금 이제 점심 막 드시고 들어왔을 시간인데 밥 먹고 나면 나른합니다. 그리고 또 밥 먹는 동안 식당에서 그 TV에서 무슨 토론 같은 거 나올 때 뭐 난리가 나죠. 여당이 그러면 안 되지. 야당이 똑바로 못하는 거지 왜 여당한테 책임을 물어. 아파트 값이 오른다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 동네 폭망인데. 별의별 의견 대립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토론해 보시죠. 밥알 튀기면서 토론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시사특공대 앞으로 보내주십시오. Won't you join me for a drink? 이거 들 때마다 귀엽네. 네, 이제 이게 시사 특공대 우리 특공대 리서치 특공대 리서치 시간에 여러분들 궁금한 의견 오늘 이 주제로 갑니다. 북한이 연일 우리 정부를 비난하는 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나랑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천만 결의 앞에서 했던 남북한 합쳐서죠. 한북한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북한은 지금 무력 도발까지 경고하고 또 나선 상황이에요. 딱히 또렷한 어떤 기가 막힌 해안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강경이냐 아니면 뭐 유화, 평화 유지냐 요 정도의 의견 정도는 여러분께 한번 물어봐도 되겠다 싶었습니다. 뭐 이런 거죠. 지금까지 뭐 장사 한두 번 하냐. 그냥 지켜보자. 한두 번도 아니고 일단 좀 지켜보면서 또 저러다 말 거니까 좀 기다려보자 하는 의견이 있을 수 있겠고, 아니다. 왜 저렇게 난리인데 우리 알기를 뭐 남한 것들이니 쓰레기니 뭐 이런 표현들 써가면서 난리고 뭐 군사력을 동원한다 이런 경고까지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가만히 있고 오냐 받아주기만 할 거냐. 우리도 세게 나가야 한다. 발언이나 조치 이런 것들 세게 가야 된다. 우리가 무슨 비방 용어 같아서 이건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아니고 샵 1035 50원 100원 고릴라 메시지 또 카카오 채널 시사특공대 또 열려 있습니다. 온건이냐 강경이냐
강경이냐 온건이냐 혹은 어떤 해안이 있다면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여러분께 지금 의견 받아보도록 할게요.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네요. 이 국제 경기에서 우연히 북에서 왔던 민숙이라는 이름과 사랑에 빠진 북한 선수와 빠진 사랑에 빠진 그 내용을 노래로 만든 거죠. 쿨이 노래 북에서 온 민숙이라는 노래 추억 돋는 이 노래 한번 감상하고 하면서 의견 받아볼게요. 야, 우리 민강아나라는 분이 메시지 소개했는데 아이들 이름 같기도 하고 저희가 카카오 채널 시사특공대로 톡을 보냈습니다. 와, 저 지금 미국 체류 중이라서 핸드폰 인정을 못 받아서 고릴라니 뭐니 이런 거 가입을 못해서 이제 익피디님께 메시지도 못 남기고 너무 답답했어요. 잭디님 팬이라서 나름 미주 최대 한인 커뮤니티에 이제 이게 시사특공대 광고도 했답니다. 우와! 이름을 안 보내서 아이디가 민강아나. 아무래도 아이들 이름 같은데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미국 계신 우리 이 대원님께서 받을 수 있는 선물들 저희가 잘 골라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다시 만나 사랑해야죠, 민숙이하고. 네, 쿨의 북에서 온 민숙이라는 음악 들어봤습니다. 참 이 명반이었는데 나름 가요 명반. 쿨이 4집 앨범에 수록돼 있던 노래였습니다. 자, 우리 이 대북 관련해서 온건 책임 맞냐 강경 책임 맞냐 여러분들 특공대 리서치 특공대 리서치 받아봤습니다. 지금 비율로 보면 강경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뭐 막 9대1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분석한 결과 저희 특공 대원들 의견 중에서는 6대4 정도로 강경하게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애청자 양영심님께서는 도대체 왜 계속 질질 끌려다니기만 해야 되는 거지? 우리도 강하게 나가야 한다. 5803님, 예, 한무라비 법전이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랍니다. 김남식 대원, 강경. 이제 그만 좀 치우고 삽시다. 직장 상사한테 치이는 것만 해도 너무 힘이 듭니다. 9875님도 강경. 북한은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겁니다. 강하게 나가면 꼬리 내릴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온건 쪽 의견도 소개해드립니다. 9888님 어떻게 만든 평화인데 깰 수는 없습니다. 전쟁을 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싸우면 안 됩니다. 장기영님 센 척하는 북한 그래도 평화를 유지합시다. 전나영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북한에 대해서 강경으로 가면 되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얼고 달래보면 어떨까요 하고요. 이준희 님도 이 햇빛 정책의 취지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옷을 벗기는 건 바람이 아니라 햇빛이다라는 동화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의견도 보내줬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뽑아가지고요. 저희 또 시사특공대에서 만든 이 백이 있습니다. 럭키백이라고 커피 쿠폰하고 에너지바 그리고 마스크팩까지 함께 있는 먹고 마시고 미용도 챙기는 백을 하나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가지고 연상 퀴즈 한번 해봅니다. 자, 첫 번째로 전화 대결하실 분들 인사드려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씩씩한 우리의 목소리. 왠지 마치 총을 쏘는 듯한 그런 목소리입니다. 이름이 뭡니까? 예, 제 이름은 조총희입니다. 이것 봐. 내가 총 쏘는 것 같다고 했잖아. 감사합니다. 조총희님. 성함 특이하네요. 조총희. 네. 조청 육아를 좋아합니까?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쓸데없는 질문 대답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디 사신 누구십니까? 네, 저는 천안에 살고 있는 조총희입니다. 천안에 네. 살고 계시고. 네. 연령층이 대략? 네, 딱 우리 나이로 40 됐습니다. 아, 이제 40. 청년인가요? 청년으로 봐야 되겠죠? 예. 청년이요. 알겠습니다. 저는 네. 작년이에요. 네. 형님도 아직도 청년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네. 평소 시사에 좀 관심 있습니까? 네, 관심은 많습니다. 뭐 시사특공대도 듣고 있고. 형님이 전에 하셨던 정치쇼도 계속 듣고 있었고요. 전 뭐 과거는 네. 돌아보지 않습니다. 시사특공대 얘기만 합시다. 네. 알겠어요. 그 저희가 이런 퀴즈를 좀 해보면서
아직 그 작가분들하고 상의는 뭐 정확히 안 해봤는데 좀 이렇게 연중 캠페인 혹시는 내지는 연말 어떤 거대한 이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시사 퀴즈 대왕을 한번 뽑아볼까. 이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형님이십니다. 참 이분. 고마워 동생.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분 경쟁하실 분 한번 불러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남자분이네요. 예. 네, 실망한 거 아니에요. 실망한 것처럼 들렸어요 혹시? 참 아니, 오해들 하신다. 전혀. 좋죠 뭐. 그래 알겠. 퀴즈 잘 풀어주시고요. 예. 어디 사는 누구세요? 예, 경기도 평택에 사는 한정수입니다. 평택. 예. 평택 안정리. 예, 안정리 이제 미군 부대가 좀 유명하죠. 네, 제가 그 캠프 험프리스 출신입니다. 안정리.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그 안중 면리더라고 앞에 그 옛날 그 중식당에 간짜장이 기가 막혔는데 나 참. 볶음밥도 잘합니다. 볶음밥도 잘합니까? 알겠습니다. 예. 우리 정수 씨는 무슨 일 하십니까? 예, 운송업 하고 있습니다. 운송. 그러면 이제 주로 운전하시면서 많이 들으시나요, 특공대를? 예, 늘 애청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라는 바가 있다면 우리 한정수 대원은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개 방송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끝나면 적극적으로 한번. 자, 두 분 서로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천안의 조총희 씨 그리고 평택의 한정수 씨입니다. 아주 간단해요. 퀴즈가 룰 같은 게 없어. 일단 제가 단어를 이 퀴즈 정답의 힌트가 될 만한 단어를 툭툭 던질 거예요. 당연히 앞쪽에는 조금 어려운 거, 거리가 있는 단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노래일 수도 있어요. 막 그 음향 효과도 들어가고 뭐 하여튼 퀴즈 정답으로 점점 다가가는 거야. 우리가 한 걸음씩. 그러다가 두 분 중에 한 분이 근데 알 것 같다. 이러면 자기 이름을 외쳐주면 됩니다. 아셨죠? 네. 예. 만약 틀리면 그 다음 기회까지만, 그 다음 힌트까지만 상대방한테 기회가 있는 거고, 그 다음 힌트에 못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두 분께 공평하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룰이라는 게 그냥 상식선이에요. 상식선. 특이한 룰이 아니에요. 자, 오늘 정답은 뭘까? 지금 제 눈에는 보이는데 힌트부터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첫 번째 힌트는 노래인가요? 잠깐 들어볼까요? 무슨 노래인지. 자, 이거 연습으로 이 노래의 제목은 파도. 총이. 네, 총이 파도. 파도. 누구 노래입니까? 유인 노래입니다. 네, 축하드릴 게 없네요. 왜냐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일단 첫 번째 힌트로 노래 들었어요. 유엔의 파도. 진작 좀 푸세요. 지금 뭐 무슨 집문서 걸었습니까 우리가? 유엔의 그래요. 좀 이렇게 웃고 그래요. 유엔의 파도. 그다음 힌트입니다. 숫자예요. 숫자 194. 어렵다. 당연히 어렵지.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너무 어렵서 맞추기가. 유엔의 파도를 잠깐 들었고 194.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쪽 가면 이제 나옵니다. 윤곽이. 육하원칙? 육하원칙이 뭡니까? 육하원칙. 네. 육하원칙이요? 그 대답하는 게 아니고. 자, 유엔의 파도 들었고 194 육하원칙. 그 다음에 또 노래인가요?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또 생각 없이 자, 한정수님 이 노래의 제목은? 네, 한순 씨 필요가 없습니다. 퀴즈가 아니니까요. 돌팔매, 오은주 씨 돌팔매라는 노래입니다. 누구야 누가 또 생각 없이. 네, 돌팔매 누구야라고 했습니다. 자, 유엔의 파도 194 육하원칙 누구야로 시작하는 돌팔매예요. 자, 그 다음 연상단은 조금씩 또 가봅니다. 총이. 잠깐 여기서 맞추기 쉽지 않은데. 누굽니까?
아, 누구야라고 하셨나요? 지금? 네, 총희 정답. 정답 뭐예요? 혹시 그 유엔 회원국 숫자를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요? 아닌가요?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틀리는 거지. 아, 이게 땡이에요. 유엔 회원국 숫자. 땡. 아하. 땡. 땡. 자, 그 다음 힌트까지는 한정수 씨한테만 기회 있는 거. 요 다음 힌트까지. 이거 무조건 맞춰야 돼요. 아니면 다시 두 분한테 기회 갑니다. 자, UN 파도 나갔고요. 194라는 숫자가 나갔고 육하 원칙 되었고요. 그다음 누구야로 시작하는 돌팔매. 그다음 힌트는 건강. 영어로는 헬스죠. 건강. UN 194 육하 원칙 돌팔매 건강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제 다시 두 분께 기회 있습니다. 팬데믹. 총희. 이야, 총희 씨 적극적이에요. 잠깐. 한정수님 하는 느낌은 아쉬운 건가요? 알 것 같아요? 예. 정답 얘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총희 씨가 틀리면 바로 정답 맞출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한정수 씨라면 총희님이 만약에 틀리면 그다음 힌트까지 안전하게 듣고 맞출 거예요. 알았죠? 알겠습니다. 자, 총희님 용감하게 정답을 외쳤습니다. UN 194 육하 원칙 돌파매라는 노래 그리고 건강까지 들었어요. 팬데믹까지. 정답은? WHO 세계보건기구. WHO. 잠깐만. UN. 이게 UN의 전문 기구기는 하죠. 그렇죠. 194개국 정도가 가입돼 있는. 마침 194네 두 번째 힌트가. 헐. 육하 원칙이 뭐지? 누가가 먼저 나와. 누가가 영어로 WHO. 돌팔매 누구야? 건강? 세계보건기구 할 때. 맞네. 이건 것 같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힘이 좀 빠진 제가 너무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방송을. 역시 대단하십니다. 뭘 또 자꾸 대단하대 아까부터. 한정수님. 예. 어떡합니까? 이 머릿속에 있던 답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디서 힌트가 딱 왔습니까? 한정수님은? 건강에서 힌트 얻었습니다. 건강.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충희님은 보니까 굉장히 총명하신 것 같아서 이 WHO 영어 약자 뭐의 약자인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월드 그다음에 헬스. 이야, 다 왔어. 월드 헬스. 오거니제이션이나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오르가니제이션. 뭐 미국식, 영국식 다 영어 발음을 해주셨어요. Organization. 정답. 야, 진짜 이거는 안 줄 수가 없다.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약자를 따서. 한정수님. 예. 이 정도면 뭐 승복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끊지 마시고 우리 한정수님부터 그래도 전화 연결됐으니까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거나 연결되신 소감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전화 연결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앞으로 시간대가 가장 졸음이 밀려오는 시간대인데 예, 늘 선곡이 엄청나게 훌륭하시더라고요. 노래 선곡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활기차고 쾌활한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뭐 정답에도 헬스가 들어있지만 제 건강에 유의해서 계속 이렇게 힘찬 목소리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수 씨 고마워요.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퀴즈 우승을 차지하신 연산 퀴즈 승자가 돼서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되실 우리 조총희님. 네. 자, 소감 말씀해 주시죠. 승리의 소감.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든 분들 힘드실 텐데 뭐 저도 힘들었기도 했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다 힘드신 거 다 물리치고 건강한 이제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뭐 뭐라고 해야 되나 WHO 이 대표처럼 얘기하네요. 총희님, 저도 우리 총희님의 그 앞날에 반짝반짝 계속 행운이 반짝거리기를 기원하면서요. 계속 시사 특공대와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합니다. 그래, 언제 한번 얼굴 직접 뵐 날이 있길 기대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오늘 6월 16일 화요일 시사 특공대의
작전입니다. 뭐 WHO 누구 여기서 또 연상된 노래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의 누구 없어 나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아니고요. 내일 낮에 12시 5분에 잭디와 함께 하시죠. 안녕 고맙습니다.